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밤 10시 48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못 올렸죠. 보시면은 8시 42분에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방송을 했는데 기침이 지금도 좀 목이 좀 그렇지만 기침이 계속 나와서 이게 사실 감기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좀 알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봄철에 이렇게 알러지가 오는데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포드와 GM과 같은 전장 쪽이 상당히 강했죠. 강했고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전장 부품들이 좀 상승을 했고 뭐 남선알루미늄이나 이런 이제 쌍용차, 인수전 이런 것들도 제가 방송에서 다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좀 방송이 안 나가서 좀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내일도 뭐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가 상당히 강했고요. 5차 협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5차 협상이 순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행주 그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러시아 공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괜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노란풍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풍선을 사실 픽 종목으로 찝으려고 했었는데 악재가 대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미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서 많은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으로 봐도 된다라는 관점이었고 인터파크도 여전히 끼이는 종목 오늘 4%대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GM이나 포드가 오랜만에 좀 움직였죠. 그것도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 오랜만에 움직이긴 했는데 계속성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죠.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이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뭐 오토엔이라든지 케이카가 급등한 이유도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차량 나오는데 거의 1년 좀 넘게 걸린다고 하죠. 1년 2개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차량용 반도체가 원활하게 생산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원자재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가격들, 그다음에 니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되어 있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눌리고 있다. 그래서 뭐 거의 장중 연중 최저치죠, 최저치. 그래서 물론 중장기 보유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본다면은 지금 사는 것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뭐 저점에 매수를 해서 모아 가시던지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상승력이 좀 있는 것들 당장 일주일, 2주일 안에 수익이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투자를 하시던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과 근무 환경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알루미늄도 제가 3일 전에 이미 재료 다 설명드렸었고요.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장중에 오늘 23%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쌍용차 인수전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쌍용차가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됐고 그것을 이제 SM그룹의 이제 자회사인 남선알루미늄 관련주로 해서 혹시라도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겠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됐다는 부분 성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의 흐름 보시면 될 거고 그 중에서는 그나마 남선알루미늄이 가장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제 좀 잔소리를 했는데 뭐 물론 최근에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도 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좀 상승했었던 종목도 있죠. 우리가 한 달 정도 좀 요번에 수익이 좀 많이 났잖아요. 3월 달에도 많은 종목들로 수익이 났는데 그 중에서는 당연히 로봇, 원전, 그다음에 소형 건설주, 특히 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에 말한 한 달도 아니죠. 한 2주 전에 3월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린 이후로는 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7%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20, 30% 지금 막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로봇주가 문제예요. 로봇주가 제가 12월 재테크 강의 때 로봇주만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350%가 상승을 했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린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12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2월, 1월, 2월에까지 안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3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렸다는 얘기고 3월에서도 최근에 슈팅 있기 전에 한 뭐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이번 주 월요일이라든지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물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 없이 거의 3개월을 올라왔고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달에도 여전히 로봇주라든지 소형 건설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다 좋게 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원전이나 로봇은 항상 제가 설명드렸던 거가 반드시 조정은 올 것이다. 지금도 대장주가 몇백 퍼센트 상승을 조정 없이 했기 때문에 꺾이게 된다면
당연히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로보로보가 가장 큰 폭으로 꺾였고 그나마 뭐 시세가 좀 남아있는 게 휴림로봇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휴림로봇은 사실 재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삼부토건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주식토론방에다 올려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빠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는 조정 오기 전에 난 팔고 싶다라고 했었으면 사실 진작에 팔았어야 됐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경험 중에 어깨에 팔아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수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당히 먹었으면은 나와야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그것을 계속 또 들어가겠다고 뭐 물론 4월 달에도 호재가 있고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오늘은 KT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죠.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급등주든 간에 뭐 얼리어 파동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사실은 테마주라 함은 당연히 30% 정도 빠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두렵다면은 처음부터 테마주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매매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든지 또는 가장 기본적인 5일 이동평균선 매매, 20일 이동평균선 매매만 지켰어도 절대 10% 이상은 손해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겪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재생 목록에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수매도 방법론이나 뭐 주식 Q&A 한 10개 이상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안 본 분이 있으면 꼭 보고서 기초부터 좀 다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방송에선 주로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죠. 재료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차트, 지지와 저항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라면은 방송만 들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70%밖에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는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부족한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할 때는 저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말만 합니다. 기초적인 흐름, 그다음에 전체적인 가장 기초적인 지표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제가 무슨 어려운 차트 기법이라든지 뭐 대단한 것을 막 이런 보조 차트를 써가면서 보조 지표를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은 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공부를 하셔서 뭐 스터디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따로 독학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라도 꼭 반드시 채워나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개 이제 올려드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법을 공부하고 이동평균선을 좀 이해를 해서 그렇게만 해도 손실이 절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어쨌든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욕심을 덜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부터 거의 이제 물리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리는 종목이 거의 없고 사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횡보장이고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상승장처럼 그렇게 아무거나 사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뒷부분에선 제가 차트 한번 켜서 간단하게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은 저도 아직도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 42만 명이고요. 뭐 그래도 큰 의미가 없죠. 피크아웃 끝나고 이제 어쨌든 확진자 수가 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만 좀 늘고 있는데 결국엔 그래도 피크아웃을 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 어쨌든 그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 더 완화된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증시보다는 좀 약했고 중국 증시나 가권 지수보다는 약하고 횡보세 정도로 사실은 기대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 증시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양이 됐는데 장초에만 좀 강하고 정강 후 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환율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이런 특성상 우리나라가 현재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내일 지표를 살펴보면은 현재 현 시간 러시아 증시가 아니라 나머지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뭐 소폭 상승하고 있는 벨기에 이런 건 있는데 의미가 없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좀 천천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채 금리는 오늘도 0.1% 상승한 2.40%, 원달러 환율 0.62% 하락했지만 여전히 3년 대비해서 거의 최고치에 이르르고 있고요. 필라텔 반도체 지수는 어제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10시 반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 2.21% 정도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까지도 못 움직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 그래도 좋은 소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못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력을 못 찾고 있다.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투자할 만한 이유를 못 찾고 있다. 근데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대만에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 자체도 역배열이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올라가고 나머지 뭐 반도체 소부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WTI 뭐 유가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GSE라든지 이런 가스주 같은 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테마주들은 정말 승률이 항상 80% 이상 되는 분들 말고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최근에 계속 말했던 실적주 뭐 하다못해 PCB라든지 PCB도 어저께 많이 빠졌었죠. 그때 좀 매수했었으면은 최소한 3, 4% 수익이 난 상태일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니켈 가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틀 사이에 배터리가 거의 7, 8% 올랐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사실은 내가 어줍지 않은 테마주 하다가 물리는 것보단 실적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나는데 근데 그 남들 뭐 테마주 해가지고 10% 20% 이게 우연히 난 거 가지고 부럽다고 또 쳐다보면은 또 거기에 내가 또 뒤늦게 쫓아가다 또 물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비중 중에서 정말 최소한 한 20% 정도로 저도 한 2, 30% 정도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실적주로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저도 한 달에 어쨌든 50% 이상씩 계속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 사례가 분명히 있으니까 실적주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믿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주는 말씀드린 대로 4번 성공해도 한 번 오늘처럼 막 로보로보 9% 떨어지는 거 먹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번 거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켈 가격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4거래일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3일 전부터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좋은 모습 보였죠. 나노신소재도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이렇게 이 종목들을 봐야 된다. 특히 전해질 쪽 엔캠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였어요. 어제 에코프로벤 4%, LNF 4%, 나노신소재 5%, 엔캠도 장중한테 6%, 첨보도 4.2% 너무 좋았죠. 근데 오늘도 이랬어요. 오늘도 LNF 또 2% 올랐죠. 나노신소재 또 올랐죠. 엔캠도 또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하락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조정도 충분히 받았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3, 4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전고체를 뭐 하든 뭘 하든 간에 현재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 좀 하락했는데 그래서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이런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수혜를 좀 받았던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지금 5차 협상 되고 있고 물론 5차 협상도 난항이니 어쩌니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해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쟁 관련된 주들은 이제 다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엊그저께 정리해드렸었던 여전히 중소형 건설주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고 좀 계속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시려면 그런 종목 만약에 굳이 테마주를 해야 된다면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되지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때가 아니다. 이제 방산주까지도 다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간 거는 항공우주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간 거지 방산주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상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이고 그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렌트나 뭐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비렌트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 상장 이슈는 아직 전혀 소멸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가상화폐가 보시는 것처럼 소폭씩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악재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싸이월드 관련된 주들은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분명히 4월 2일이라고 시한이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시세가 안 나오면 당연히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료가 소멸돼서.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구별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크라이나 5차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2달간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차익 매도 물량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죠. 어제 오늘 좀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가스사료, 대체에너지 관련주, 원전, 그 다음에 최근 급등한 테마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급등한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전쟁 그런 리스크 때문에 테마주들이 좀 극상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좀 평온해진 상태고 유가도 안정이 되고 이런다면은 예전에 세 달 전, 네 달 전에 일반적인 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중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소형 테마주들이 이제 수급이 떨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비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뭐 뉴스 같은 거 살펴보면은 뭐 이런 내용도 여전히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재료로서는 뭐 어쨌든 두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그게 거의 이제 마지막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가 이제 거의 재료 소멸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설사 전쟁 전쟁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고 한들 그 재료로서 시장에서 계속 그 재료 가지고만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데 로봇주, 원전주, 소형 건설주, 메타버스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슷한 거는 뭐 많이 안 빠졌죠. 이런 원전주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은 인수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물론 취임식 하면 저는 재료 소멸될 거로 보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끊임없이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상관은 없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여기만 봐도 좀 지금도 사실 좀 위험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일선 이탈하면 팔았어야 되는데 이미 11선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21선까지 남았는데 만약에 내가 7,000원까지 깨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성파워텍이 어쨌든 대장주인데 지금 2월 17일부터 단 한 번도 20선이 깨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11선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저항선이 그럼 7,000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끝난 걸 수도 있다. 또다시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 원래 보성파워텍이 대장주가 아니었죠. 그래서 대장주가 이제 한신기계나 뭐 이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현재도 보시면 한신기계도 현재 11선 지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런 것도 이탈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좀 간당간당합니다. 사실은 원전주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로봇주죠. 로봇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면 제가 12월 재테크 강의를 이때쯤에 했잖아요. 이때쯤에 했었으니까 제가 12월 한 10며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350% 올랐죠. 350%.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안 사다가 뭐 제가 뭐 이럴 때 강의 많이 썼죠. 뭐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이틀 전인가도 강의했었으니까 그랬는데 뭐 12월, 1월, 2월, 3월 재테크 강의 때마다 이제 로봇주를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이때쯤에서 하면 이제 물리게 된 거죠. 뭐 3월 25일. 물론 제가 3월 25일에 그때 4월 달에 상승할 만한 그런 뭐 여전히 강한 그런 섹터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로봇주는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라서 어쨌든 여기마저도 보시면은 급등주 같은 경우는 5일선 매매를 했으면 당연히 이날 어제 팔았어야 됐고요. 21선 매매를 했으면 오늘 무조건 팔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매매법을 물론 몰라서 안 팔았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동평균선을 모른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동평균선 20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내일 당장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 이거를 20선의 종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추세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요. 뭔가 대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또 거기다 또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화수랑 좀 비슷한 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등한 상태다. 지금 주봉으로 봐도 현재 5주선 이탈했고 월봉으로 보면 좀 여유가 있긴 한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은 12월 달에 100% 올랐죠. 그리고 1월 달에 68 고가가 68%인데 어쨌든 16% 그다음에 2월 달에 지금 50% 그러면은 3거래 그 3달 동안 거의 300% 이상 상승한 거니까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과열이 돼 있다. 로보티즈도 일봉으로 보면은 20선 이탈했죠. 종가로는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일까지 아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탈을 완벽하게 하게 되니까 그나마 휴림 로봇 남은 것 중에서는 휴림 로봇이 아직까지는 시세가 5일선 위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도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때 많이 설명드렸었으니까요.
이 삼부토건 이슈가 나온 지가 벌써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재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죠. 사실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주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M&A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딱 그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원래 팔았었으면은 사실 21선에서 당연히 오늘 정리를 했어야 되고 장중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죠. 돌파 그 이탈을 함과 동시에. 근데 이미 뭐 거기서도 4, 5% 벗어났으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뭐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9,000원대까지는 떨어지겠죠. 9,000원까지는 떨어지고서 여기서 뭐 지지받고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장기평선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12,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90%면은 30% 이상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30%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내가 그거 본전 찾으려면 한 55% 올라야 되죠. 55% 오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사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혹시라도 M&A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재료 때문에 오른 건데 그럴 가능성이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료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주 말씀드렸었고 나머지는 사실 전 좋게 봅니다.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소형건설주 여전히 전 좋게 보고 있고 물론 5일선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도지역 나왔고요. 저는 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한 5,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점은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10월달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40% 이상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현재 인수위에 대해서 인수위가 계속 지방건설사 관련된 이슈들을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재건축에 대한 이슈 발생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경기도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괜찮다고 전 보고 있고 나머지 오히려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좀 낫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MP 제가 대장주로 뽑고 있는 MP랑 터니시스템 오늘도 강했죠. 보시면은 MP 같은 경우도 좀 5일선 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조정 받은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쪽이 좀 매물대였었는데 지금 매물대도 딱 걸려 있어서 여기만 좀 돌파를 하게 준다면 그래도 한 이 정도 상승 여력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2차 상승이기 때문에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는 것만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선익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도 11선 지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여부까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MP랑 선익시스템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자이언트 스텝 또 빠졌네요. 그때 블록데일 이슈 때문에 하락한 거죠. 제가 XR하고 VR 기업만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적으로 메타버스가 상승한 재료가 나오겠죠. 언젠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분명히 VR, XR 하는 것만 기기 관련된 곳들만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P랑 선시스템 정도까지만 점점점 추려지게 되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초반에는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장주하고 부대장주만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택이라든지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4월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의 20선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20선 한두 번 이탈, 이때쯤 이탈, 이때는 뭐 매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지금 2월 중순부터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이라도 심택이 실적 시즌 전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심택만 해도 이거 이렇게 됐죠. 상태가 이상해졌네. 심택만 해도 조정 없는 이거 심택은 그래도 우량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제일 좀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정을 생각을 안 해요. 조정을 세상에 조정 없는 상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2, 30% 조정은 사실 당연한 건데 심택 같은 엄청난 실적주도 보시는 것처럼 2001년 6월에서 8월까지 상승을 했죠. 한 20% 상승을 했는데
그 20% 상승한 만큼 약 한 4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2달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2달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조정받는 폭이 다 30%씩은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때도 이렇게 꺾었다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조정 없는 상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자이언트 스텝,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보시면은 작년에 이때가 1차 상승이죠. 보시면은 4월달, 5월달에 제가 자이언트 스텝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2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거의 한 2배 이상 올렸죠. 한 2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때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정을 7월부터 거의 12월, 한 11월까지 받았어요. 한 4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200% 올랐지만 한 40%는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이만큼 올랐으면은 또 이만큼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조정 없는 상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쳐도 어쨌든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때 매수하거나 이때 매수했으면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이때 잘 팔았으면 정말 잘 파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보유했어도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이럴 때 들어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팔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그런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런 종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원인은 그래요. 뭐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 하다못해 오늘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사실 팔려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가 걸고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좀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강의 때도 1강 때 꼭 시외가 거래라든지 뭐 시장가 거래라든지 이거 단 한 번씩이라도 꼭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매도를 걸거나 매수할 수 있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그 머리로서만 시외가 거래 이렇게 하는 거고 호가 거래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한 주씩이라도 거래를 해봐야지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손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 왜냐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왜냐면 일본 거래만 봐도 그렇죠. 분봉 거래 봐도 그렇고, 일본 거래에서도 오늘 20선 이탈을 했고 분봉 거래에서도 20분 이동평선 이탈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게 아니었거든요. 반등할 것도 아니었고, 그렇으면 당연히 매도를 했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내가 최소한 4, 5%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고,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원칙을 지키는 매매. 내가 만약에 뭐 손절 원칙이 마이너스 5%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내가 이동평균선 매매가 원칙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정확하게 원칙이 있으면은 사실은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종목 어떠냐, 더 갈 것 같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뷰는 물어볼 수가 있죠. 전망이니까, 그건 그 6개월이나 1년치에 대한 전망이니까, 또는 이 재료에 대한 가치니까 그건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 되는지, 지금 고점인지는 충분히 내가 월봉, 주봉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는 이동평균선 이탈했으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손절 원칙이 마이너스 5%면은 매도하면 되는 거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없으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물리더라도 실적주에 물려야 된다. 에코프로비엠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했고요. 나노신 소재 계속 내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 7% 상승했죠. 심택도 눌렸을 때 저는 이때 매수했거든요. 이때 매수해서 싸다고 매수했죠. 그러고서 이때 팔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4% 정도 또 수익을 냈고, 대소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래를 연속으로 상승했죠. 대덕전자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은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요. 사면 되는 거죠. 뭐 설사 뭐 아무리 실적 좋아도 다시 조정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또 사면 되죠. 이게 투자죠, 투자. 투자하고 매매는 다르죠, 분명히. 내가 그래도 대덕전자 같은 건 실적 주고 실적 시즌까지 보겠다. 4월달, 5월달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면 더 사야죠. 떨어지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칙부터 테마주, 실적주 구별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매매 이런 것들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BH도 제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거든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유했었던 인텔리안 테크나 큐브엔터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큐브엔터 오늘 엔터 되게 강했죠. 그래서 엔터 중에서는 소형 중에서 제가 항상 탑픽으로 뽑았고, 지금 이번 달에만 3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고, 어쨌든 그만큼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12월, 1월, 2월, 3월
계속 말씀드렸지 절대 3일 전에만 말씀드린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물렸으면 나는 이번 주에 사거나 지난주에 산 거기 때문에 내가 늦게 산 거지 하여튼 종목의 문제는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죠. 인포뱅크도 2월 강의 이후에 50%, 3월 강의 이후에 15%. 2월 강의 때 샀으면은 제가 그때 진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때 샀었으면은 너무 좋았죠. 근데 늦게서야 사니까 이제서야 시세 다 주고 사니까 간당간당한 거죠.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이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지금 이제 임차가 다 끝나고 좀씩 이제 꾸미고 있는데 아마 한 4월 달에는 편집자 구하고 5월 달 정도에는 좀 콘텐츠 이제 주식 관련해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들도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좀 제가 목이나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인포뱅크는 이게 원래 14%인데 제가 신용융자를 쓰니까 원래 13% 수익 내고서 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29일 날 다 정리를 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도 지금 한 5% 정도 4천으로 시작했으니까 4,200 정도 되고 여기도 보시면 다 제가 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코리아 서키트, 나노진 소재 전날 다 종가 매수해가지고 어제 다 팔았던 거고 오늘은 그래서 저는 매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 어저께 팔았고 심텍도 팔았고 바이브컨턴이 팔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뭐 하루에 누적 수익률이 아무리 못 나와도 항상 10%씩은 나오거든요. 10%인데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럼 20거래일 물론 제가 다 거래를 하지 않지만 그럼 200%가 넘죠. 복리로 따지면 더 될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식 스터디 7기는 제 고정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지금 23명 신청했고 7자리 남았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계속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준 분이 있다면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오늘도 제가 병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건대병 갔다 와서 빨리 나와서 정상적인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